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시험을 한번 보시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길 가다가 보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들 보면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단해 보이시죠? 그렇죠. 그냥 지나갔던 분들이 굉장히 대단해 네. 보이시는 거죠. 근데 공보다 더 힘든 게 육아죠. 네. 근데 의외로 그 육아와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그 맞벌이여가지고요. 네. 육아의 한 축을 좀 담당을 했어요. 네. 했는데 아무리 아빠가 해봤자 네. 엄마에 비하면 비교할 때가 아니죠. 대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육아와 이렇게 공부를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신데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또 우리 최주기님께서는 일까지 함께 하시니까 자, 1차는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좀 있을 텐데 2차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또 구체적인 이제 학습 방법들, 네.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근데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합격 의지예요. 그 합격 의지를 이제 보여야 돼요. 사실 지금 합격 의지 있으시죠? 너무 있죠. 네, 너무 그렇죠. 있죠. 이제 너무 있는데 네. 이 합격 의지가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진행하다 보면은 자꾸 나를 흔들어요. 맞아요. 꺾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그 의지, 지금 현재의 그 의지를 계속 가져가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제가 서예를 조금 해요. 서희,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좀 고리타분해 보이긴 하는데 아니요. 서예를 좀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해요. 근데 그 김응현 선생님의 그 대가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호가 뭐냐면요. 여초라고 여초. 그러니까 같을 열자에 처음 할 때 초자예요. 예. 처음 여초. 초시 어. 처음 할 때 그다음에 같을 여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이제 풀어보면 우리말로 하면은 처음같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처럼 네. 소주 이름으로 기억하고 저도 왜 계시는데 그게 생각이 났죠? 아마 그 소주 이름도 그 아마 이분의 호에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항상 지금 처음 이 마음 그대로 시험자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이 일단 중요한 거죠. 그쵸.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합격 의지만 계속 보여주시면요. 저는 이제 강사들이 하는 역할이죠. 합격으로 인도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개괄적인 내용은 우리 고상철 선생님이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개별적인 아주 지엽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이제 학습 방법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잘하는 애한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 하지 암기하라고 가르치지는 잘 않죠. 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 위주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오류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그냥 조금 암기하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암기하면 좀 되겠지라고 암기 형식으로 접근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양이 점점 늘어나요. 1, 2월의 기본, 3, 4월의 심화 이렇게 하면 점점 암기할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 위주로 공부를 네. 해야 돼요. 근데 이해 위주가 사실 쉽지만 않아요. 또. 네, 맞아요. 처음에 한번 봤을 때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네. 근데 그 이해 안 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나중에 그냥 암기하지 뭐 해가지고 뒤로 물려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할 내용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수업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죠. 이해가 됐어. 예, 다 이제 잘 네. 설명을 해주니까.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은 네. 문제가 안 풀려.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거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 위주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복습이에요. 복습을 해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 문제를 봤을 때 풀 수 있는 것이지 강사를 통해서 이해한 것은 이제 적용하기 힘들다는 네. 거죠.
이 복습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수업이 막 끝나가지고 2기가 됐잖아요. 네. 바로 그때 해야 돼요. 그때 5분 내지 10분 수업 끝나고 네. 5분 내지 10분 동안에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때 내가 책을 보고 스스로 복습을 하면은 그러면 5분 10분 정도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다 이해가 됐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또 어려워요. 어렵죠.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짧지 않아요. 네. 그래서 힘들게 수업 겨우 들었는데 근데 덮고 싶은데 그때 내가 스스로 5분 10분을 공부를 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다시 볼 때 되면은 그때는 생각이 가물가물. 맞아요. 다시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 이게. 이제 나도 한번 몸짱 한번 네. 해봐야지라고 해서 헬스클럽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헬스클럽 가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한 번만 더.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하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체력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서는 안 늘어간다는 네. 거죠. 안 늘어요. 그때 하나 더 했을 때 그때 몸이 만들어지고 체력이 향상되고 실력도 쌓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힘들 때 한 번 더 그때는 5분 10분이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외워버리겠다고 해서 외워지면 다행이게요. 못 외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과목별로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의 단계는 이렇게 돼 있죠. 두 달 코스로 진행하면서 11, 12, 1, 2 이렇게 쭉 나가는데 1, 2월에는 기초입니다. 네. 이때는 그냥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기초인문은 친해지는 시기.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이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들어가고. 네.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정리, 핵심 요약을 가지고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계속. 결국 우리는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따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4시간. 남는 시간에 공부하겠다 그러면 못합니다. 맞아요. 시간 절대 안 맞아요. 남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은 어떻게든지 따로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4시간 동안 뭘 하냐면요. 무조건 민법을 하는 거예요. 민법. 12월에는 무조건 민법이에요. 네. 남는 시간에는 이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개론을 빼고는 다 법 과목이에요. 근데 법의 모든 기초는 민법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중개사법의 복습이 되고 이해습이 되고 우리 공시법의 등기법이 있는데 그 복습이고 이해습이 돼요. 그러니까 민법을 가장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이제 4시간씩 했으면 1, 2월 들어오면은 또 하나 1차 과목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개론을 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4시간 내가 이거 공부할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면 2시간은 민법, 2시간은 개론. 만약 1차가 안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2차를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네. 이렇게 2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도 민법은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잠시 그만두면은 이게 뭐 다 날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거예요. 네, 꾸준히. 그 다음에 3, 4월 되면은 이때부터는 2차를 시작을 해야 돼요. 3, 4월부터요? 3, 4월. 오. 물론 일찍 하면 좋겠지만은 예.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생겨요. 4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집중을 일단 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월부터 물론 3, 4월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죠. 수업 끝나고 5분, 10분은 해야 돼요 일단. 네. 그래야 그러면은 3, 4월에도 돼요. 그래서 3, 4월부터는 2차의 핵심 공법을 합니다. 네, 핵심 공포의 법이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4시간 수업, 4시간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민법 1시간, 개론 1시간. 그리고 이제 공법, 그러니까 개론 1시간, 민법 1시간, 공법을 2시간. 네. 양이 어마어마해요. 2시간도 부족합니다. 근데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지 않으니까 2시간은 해야 돼요. 2시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들어오면요. 근데 공법은 아무리 해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2시간씩을 하는데
이제 5, 6월이 되면은 또 이제 그때 다른 과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중개사법을 시작해요. 어. 이때 이제 시간이요. 민법은 1시간은 해야 돼요. 개론도 1시간은 해야 돼요. 공법은요, 여전히 2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1시간을 더 마련을 해야 돼요. 5시간. 네, 네. 마련을 해가지고 중개사법을 해야 돼요. 공법을 줄일 수가 없어요. 공법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5, 60번 맞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예. 근데 문제는 공부할 당시에는 얼마만큼 공부해야 내가 50점을 맞는지를 몰라요. 근데 끝이 없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공시세법 언제 할까요? 그게 언제 해요? 7월이나 돼서야 이때 공시세법을 봐요. 그러면 이때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네. 힘들죠. 네. 공시세법이요, 양으로 따지면 합쳐놓으면 양이 적질 않아요. 네. 공법보다는 안 되지만. 그쵸. 근데 이거는 양이 아주 공법만큼 많지는 않지만은요,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 공부할 때 한번 멘탈이 흔들리고요. 너무 양 때문에. 그러다 한참 와가지고 공시법을 할 때, 그 등기법 이해했는데, 등기법 할 때 한 차례 이게 뭐냐.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해놨으면, 5분, 10분 정도로 해서 이해를 안 해놨으면은 이때는 불가능해요.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해하고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건 애초에 암기 자체가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등기법 같은 경우는 민법의 심화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쭉 했을 때 이 단계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해도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이때 민법을 안 해요. 그죠? 네. 그러면은 하나가 다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공시세법 언제 해요? 시간이 없어, 막판에.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네. 짧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금방 이렇게 지나가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시간이 뭐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5분, 10분 복습한 것이 그게 재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할수록 편해지는 거고 늦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요 단계별로 해야 될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다 보니까 네. 점점 힘들어지니까 각 단계에서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야 돼요. 그쵸. 동시에 막 이렇게 하지,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차는 처음 공부하시니까 네. 공시법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공시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공시.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그러면 이제 건물이나 토지를 말하니까 개념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 돼요. 네. 공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정한 사항을 우리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정한 사항, 이 일정한 사항이 뭐냐?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이제 정보를 알려준다는 네. 거예요. 정보. 그럼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정보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걸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마침 우리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네. 하죠. 그래서 둘이 매매를 하고자 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사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매수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죠. 가장 기본적으로 뭐. 도대체 이 토지는 어디 있는 토지냐?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냐? 네. 방배동 토지냐?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네. 행정구역. 자, 이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소재라고 해요. 어려운 말 아니죠? 어디 소재. 있는 토지냐? 소재. 많이 사용하니까. 네. 근데 서초동 안에는 한 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여러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100번지, 200번지, 300번지. 이게 이제 번호죠, 번호. 예. 그러면은 이거는 100번지 토지다. 100번지. 이게 뭐냐? 번지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집원. 집원. 이거 집원이라고. 토지의 번호. 예. 그러면 서초동 100번지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해서 소재와 지번을 통해서 토지가 특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살 수는 없고요. 네.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는 이유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토지가요, 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소유하는 토지에 내가 마음대로 공장도 짓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토지들이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주택을 지으려면은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는데 그런 용도의 토지를 우리는 대라고 해요. 대. 보통 우리가 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도가 대가 아니면 사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목적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게 대라면은 이 토지의 용도, 이 용도는 다시 말하면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토지의 목적, 그래서 이것을 지목. 지모. 그러면 대니까 이제 살만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살 수는 없어요. 네. 기본적인 거.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면적. 네, 면적. 기본적으로 내가 몇 평인 줄 알아야 살지 말지 결정하겠죠. 네. 기본적인 정보예요.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제곱미터를 사용해요. 네. 그러면은 한 평은 3.3제곱미터. 네. 그러면 만약에 100평이면은 우리가 300? 굉장히 이제 숫자에 330? 그렇죠, 그렇죠. 숫자 네. 우리 잘 알아서. 오, 330제곱미터. 네. 이게 면적이에요, 면적. 면적 알아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면적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330제곱미터가 이럴 수 있어요. 위아래로 길쭉해서 330일 수도 있고, 옆으로 길쭉해서 330일 수도 있고, 네. 요렇게 330일 수도 있어요. 토지 모양도 중요하잖아요. 예. 모양. 그럼 이거 토지 모양이라는 것은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죠. 경계를 통해서 모양이 정해져요. 예. 우린 토지 모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접하는 토지와 경계를 통해서 모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이 토지면 인접하는 토지와 경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토지 모양이 네. 이런 거죠. 우리는 경계도 알아야 돼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야 되죠. 예. 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쵸. 근데 제가 면적을 먼저 말하고 경계를 말했는데요. 사실은요, 경계가 먼저 정해지고 면적을 구하겠죠. 그쵸. 경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 있는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계를 먼저 정하고 면적을 구하는데 그럼 경계 안쪽으로 이제 면적을 구할 텐데 문제는요, 이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두께를요? 이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따라서요, 면적이 틀려질 수 있어요. 예.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계가 이렇게 선으로 그었을 때는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땅값 비싼 집 같은 경우는 작은 오차가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계를 좀 더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요, 수학적인 좌표로 이 점들을요, 경계점들을 수학적인 좌표로 구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구해요. 좌표값 가지고 구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내용들은요, 요런 내용들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네.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권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토지 자체의 물리적 현황. 물론 우리가 권리 관계가 아닌 것들은요, 사실관계라고. 네. 사실관계. 이런 걸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이 6가지를요, 토지 자체를 표시한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서 사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 때는 적어도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알고 사야 되는 거죠. 근데 토지의 표시, 자, 이게 정해지면 대충 땅값이 나오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재 시세가 뭐 서초동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평당 1,00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럼 이 정도 돼가지고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로 이제 계약이 되죠. 그래서 이제 10억을 이제 지급하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딱 원하는 토지에 네.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10억을 주려고 했는데 갑이 소유자가 아니면 어떡해요? 그쵸. 10억 사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정말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쵸.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보니까 갑이 맞아요. 그럼 10억 주고 살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죠. 갑이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을 빌렸어요. 담보,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했다. 예, 민법에서 공부하시면 이걸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죠. 3억을 빌려 네. 융자를 받았다는 거죠. 또는 갑이 3억을 받고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내줬어요. 전세를 설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전세권. 그러면 이러면 좀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10억을 다 지급할 것이냐 말 예. 것이냐. 만약에 을이 10억을 다 지급하게 되면요,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갑이 안 갚아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죠. 얘는 경매 들어와. 예. 사봤자 수익권 1억.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을이 10억으로 계약한 다음에요, 갑한테 10억 다 줘서 병한테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3억을 공제하고 7억을 지급하고 3억 원을 내가 직접 갚겠다. 예. 이렇게 7억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즉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말을 표현하죠. 융자를 안고 산다. 전세를 안고 예.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 이외에도 토지의 권리관계도 알아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 그러면 한편에서는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매수인이 알아야 될 정보면 꼭 다시 말하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이제 앞으로 되시고자 하는 네. 공인중개사가 설명해 줘야 될 정보들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네. 근데 문제는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다 외운다는 게 불가능하죠. 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국가에서 이러한 정보를 장부를 통해서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시되고 있는 장부만 볼 줄 압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토지의 표시, 토지의 사실관계는요.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대 한번 들어는 보셨죠? 네. 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요.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럼 부동산의 그 권리관계는 등기부 네. 들어봤죠.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부업물의 정보를 알 필요는 없고요. 이 공시되고 있는 정보를 볼 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으로요. 네. 법이 좀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 줄여서 공간정보. 근데 토지에 대한 정보니까 지적법 이렇게 표현해요. 적은 정보를 나타내는 한자. 네. 토지의 정보에 관한 법. 네. 그러면 토지의 권리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으로 네.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그러면 이 등기법과 지적법 두 가지를 우리는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공시법 시간은 이 두 가지 법을 다뤄요. 두 가지만. 두 가지 법을 다루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면은요. 공시법에서는 뭘 다루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네.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장부, 등기부하고 지적공부 보는 법을 다룬다. 꼭 알아야 되겠죠? 네. 이거 모르면 중개 못하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우리 공시법이 한 과목은 아니고 세법과 함께 나오니까 공시법이 24문항이 나와요. 그럼 사이좋게 12문항, 12문항이 나와요. 근데 이 지적법에서는요, 토지만을 다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죠. 그러니까 지적이니까 토지만을 다루고요, 건물은 안 다뤄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적죠. 그 다음에 이런 사실 상태만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죠? 12문항이 나오면은 10문제 맞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좀 공부하면 10문제도 가요. 예. 여기서 점수를 올려야 돼요. 예. 쉬운 부분에서 올려야 돼요. 예. 근데 이 저 등기법은요,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네.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모두 다뤄요. 범위가 넓어요. 게다가 이 부동산 등기법은요, 권리관계인데 권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쵸. 이제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그렇죠. 인간들이 많이 나오면 복잡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여기는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와. 그러니까 내용도 어려워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요, 그러니까 민법의 심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문항에서 6문제 맞으면 선방했다. 근데 선방하고 안 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조금 하면 8문제도 맞을 수 있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8문제도 맞을 수 있어요. 충분하고, 그러니까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는 등기법이 좀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문제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공시법이요, 좀 60점을 넘지 못하는 중개사법의 점수를 가져와야 되는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등기법이 좀 무난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평균 점수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과목을 도와주는 전략 과목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하면은 네.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이해 과목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이해하시면은요, 충분히 공시법도 정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뭐 어떻게 요령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근데 하는 것이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거와 비슷해요. 배를요, 물결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노를 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하면은요, 항상 제자리예요. 네. 제자리. 우리가 헬스클럽 이야기했죠. 네. 그때 정말 힘들 때 좀 더 해야 조금 올라가. 조금 올라가. 그러다가 힘들다고 해서 잠시 멈춰버리면은 조금 올라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항상 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항상 공부가 잘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잘 될 때 그때 한번 속력을 내고 안 될 때라도요, 버텨야 돼요. 네, 버텨야 힘들 돼. 때는 버텨야 돼요. 그때 쉬어버리면 다시 올라가기 힘듭니다. 맞아요, 다시 올라가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요. 공부하다 보면 짧아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길어요. 근데 그 긴 시간을 지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지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네. 계속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꾸준히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네. 최종님도 당연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합격하신 다음에 네. 처음처럼 네, 처음처럼. 그것을 같이 한 잔 네. 꼭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 수업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네. 공부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우리 이제 마음가짐 항상 처음에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죠. 자, 화이팅! 아, 예. 버티기. 오늘의 명언, 버티기. 아, 수고하셨습니다. 버티기.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우.